잠시 쉬는 시간 가졌고요. 엑셀 2010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엑셀을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그 두 사람만 제가 따로 엑셀을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셋. 아니죠. 이게 이제, 엑셀을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원래 원칙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엑셀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 자격증 과정에 오시면 편하죠. 그런데 이제 엑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자격증 따볼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엑셀을 또 얼마큼 많이 하셨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아까 손 안 드신 분들은 엑셀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 그냥 배우셨다는 거지. 나는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잘한다는 건 아니지. 그렇지. 여쭤볼까요? 나는 엑셀을 아주 잘해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보 100보. 엑셀을 많이 아는 건지 적게 아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건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제가 처음 엑셀을 접하신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유형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입력하는 건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직장 업무에서 활용하는 모든 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맞춰서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내가 엑셀 공부는 했는데 다른 사람 엑셀 배운 거하고 내가 배운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온 자격증에 관한 것만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그러시다 보면 나는 좀 보편적으로 좀 배우고 싶은데 엑셀을 그렇게 되면 다른 과정을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하는데 엑셀의 실무 과정들을 해요. 요 자격증 과정 끝나고 나면 아마 할 거예요. 이어서 뭐 그런 것도 들어보셔야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제 홈페이지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 강좌에 여기에 요거 있어요. 쉽게 배워 폼나게 활용하는 엑셀 2010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엑셀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엑셀 공부하는 거. 요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거야? 뭐야?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있어서 헷갈리네. 그렇죠? 얘를 클릭해 보면은 요렇게 창이 되게 조그맣죠.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앞에 뭐가 써있네. 그럼 여기 있는 거 눌러가지고 유튜브에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이 강의를. 그랬더니 세상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LA에서도 카톡이 와요. 이 책을 좀 어떻게 구할 수가 없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죽하면 교재도 설명을 해놔. 여기 밑에 없다. 여기 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요거 이렇게 하시면 요 책 구하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잖아. 책도 사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요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거고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인데 똑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2013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또 제가 2013 강의해 놓은 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엑셀 2013 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 한글 엑셀 실무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2007로 한 건데 이 강의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강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지. 이렇게 다 강의는 제작되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짬 내셔가지고 조금씩만 투자하세요. 시간을.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오피스에 가서 2010을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은 엑셀 입장에서는 너 자주 엑셀을 쓰나 보다 하고 여기 떠요. 이렇게. 저는 올려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는 올려놔도 안 되겠지만은 전 바로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엑셀을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파일이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홈, 삽입 쭉, 보기.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파일 눌러보세요. 파일은 어떻게 나오나, 뭐가 나오는지. 오, 뭐가 많다, 여기. 선생님들이 강의하신 설명들이 여기 다 예전에 사용했던 흔적들이 보이네. 예. 여기 다, 이거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 다른 선 강의해 놓으신 것도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자, 홈은 뭘까요, 홈? 홈. 홈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렇죠, 홈. 홈은 집이죠. 홈은 집이잖아요. 영어 단어 홈이 첫 번째 뜻이 집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뜻이 뭔지 아세요? 처음.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홈 그러면 집이 아니라 처음. 집에서 출발하는 거지 뭐든지. 가정에서 출발하잖아 사회는. 그러니까 홈이 처음이다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처음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럼 뭐야? 첫 번째로 나오는 화면 이게 홈페이지.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 있잖아요. 홈. 그렇죠? 글자판이 넓게 있고 사이에 방향키가 있고 위에 6개 있잖아. 두 줄로.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 다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마우스로 이쪽에다 클릭해 보세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홈키 눌러 보세요. 어디로 가는? 홈키 눌러 보세요. 왼쪽으로 슉 가죠?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슉 앞으로 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홈키. 여기. 큰일 났어. 홈키 못 찾으면 안 돼. 그치. 이게 106개인데 자그만치.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못 외울 수는 있지. 그치. 타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 커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타자가 힘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워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려면 타자를 겁나게 잘 치진 않아도 빨리는 쳐야지. 기억이 어디 있더라? 니은이 어디 있더라? 막 찾다 보면 그 사람은 시험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커말은 우리말로 입력하는 경우도 아까 입력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60개, 70개. 그건 입력 안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5점 빼먹고 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어로 입력을 해요. 명령어는 영어니까. 한글도 입력하고. 아까 sum 이런 함수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sum 영어로 써야지. S자 찾고. 키보드를 막 드립다 째다 볼 거 아니야. U자가 어딨냐. 낯설면 안 돼. 키보드랑 반가워야 돼.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운 게 아니라 자주 봐서 반갑게. 홈을 누르면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한 화면씩 내려가네. 한번 눌러보세요. 그 홈 엔드. 홈 엔드 옆에 보면 페이지 업 있고 페이지 다운 있죠. 한 페이지씩, 한 화면씩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는 보세요. 아래쪽 왼쪽에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이 오른쪽 컨트롤 키는 작동 안 돼요. 이 오른쪽 컨트롤은요. CTR이라고 적혀 있는데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예, 근데 얘는 윈도우상에선 얘가 작동이 돼요. 근데 엑셀이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왼쪽 거만 작동돼요. ALT라고 적혀 있는 Alternate 키도 오른쪽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적으니까 왼쪽에 컨트롤, 오른쪽에 컨트롤인데 오른쪽 컨트롤은 한자 키가 작동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왼쪽 걸 누르셔야 돼요. 왼쪽 거. 그리고 마우스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왼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 폭력이야. 오른손잡이를 기반으로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키보드 동작도 왼쪽에 컨트롤 키, 알트 키, 쉬프트 키, 뭐 탭 키, 오른손은 마우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 반대가 아니라. 근데 왼쪽으로 마우스를 잡으면 키보드 동작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H사에 그래서 나도 그냥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할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 그럼 여쭤볼까요?
마우스 동작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우스 동작엔 첫 번째 뭐가 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클릭. 너무 쉬웠나? 두 번째 묵비권 행사. 더블 클릭. 그렇죠. 또 하나. 세 번째 뭐야 왜 안 써져? 트리플 클릭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왼쪽 버튼을 사실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안쪽 버튼이라 그래. 이걸 이너 버튼이라 그래. 레프트 버튼이 아니라. 왜냐면 왼손잡이는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왼쪽 버튼이라고 하죠. 예, 왼쪽 버튼을 하나 둘 셋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3번 누르는 거. 근데 엑셀에서는 안 써먹더라고. 안 쎄. 이런 데선 돼요. 아래 한글 되고요. 파워포인트 되고요. 인터넷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글자 있잖아. 이런 글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블록 되잖아. 밖에서 하나 둘 셋 그럼 블록 다 접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두 번 더블 클릭하면 단어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뭐야? 홍길동이 우리 형이다. 맞다.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글자를 우리가 한꺼번에 블록 잡으려 그러면 하나, 둘, 셋 안 돼. 여기서는 파워포인트 같으면 하나, 둘, 셋 하면 얘가 탁 블럭이 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지. 하나, 둘, 셋 안 돼. 엑셀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인터넷 되고 아래 한글 2010 되고 파워포인트도 되고 다 돼요. 엑셀에서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거 왜 설명했느냐? 이런 게 있다더라. 엑셀 안 되고 한글 되고 파워포인트 되고 인터넷도 되고 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마우스 동작에는? 응? 어떻게? 휠이 어쩌라고?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 올리는 거? 이렇게 크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휠은 굴리기가 있고요, 굴리기. 휠 굴리기 아시죠? 드륵 위아래로 구르는 거. 이거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휠 누르기가 있어요. 휠 누르기. 휠도 눌러보세요. 이거 뭐 딸깍 눌러가요. 눌려져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딱 눌러보세요. 그럼 이상한 게 이렇게 생겨. 그리고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그냥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이게 얘가 여기가 중심인데 오른쪽으로 이게 거리가 멀어져 빨리 가. 다 왔어. 엑셀 끝에. 오른쪽 끝에 다 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가면 더 밑으로 내려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다 딱 눌렀다 띄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 혼자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가만히 있으면. 요렇게.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저거 볼 수 있잖아. 얘는 자동 올라가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 이거 모르면 드륵 굴렸잖아. 안 굴리고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휠 굴리기 중에는 여러분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굴리기라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져. 저 보세요. 여기에서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것만, 오른쪽 거 안 된다 그랬죠? 휠을 와. 오, 되게 커졌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큰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버리면 다음 시간에 누가 딱 컴퓨터 키면 뭐라 그래? 선생님, 얘 바이러스 걸렸나봐요. 되게 커졌어요. 그러지. 그렇잖아요. 또 너무 작으면 그렇잖아. 적당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글자 보시기 좋게 이게 크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작게 보여드려서 그래요. 근데 좀 메뉴판은 안 커지거든. 그래서 화면을 확대시키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 거야. 자, 근데 제가 어딘가에 왔죠, 지금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홈. 맨 앞으로 왔죠. 컨트롤 키 누르고 홈을 누르면 보통 A번째로 오는데 오른쪽에 있던 애가 왼쪽으로 와요. 페이지 다운하면 내려가. 한 화면씩 내려가는데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첫 번째로 온다.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들은. 예. 클릭이 뭐냐, 더블 클릭이 뭐냐, 이거 치사해서 안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봐야 되니까. 또 뭐가 있는가요?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이렇게 잠깐만. 목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지능이 떨어졌나 봐요. 자꾸만 글자를 못 찾아.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있죠. 이거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뭐 메뉴 뜨잖아, 이런 거. 이걸 바로 가게 메뉴라 그래. 엑셀에서 뭐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 가게 메뉴 호출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클릭한다 그러죠.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고 제가 설명도 하긴 하는데, 우클릭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현장 용어고요. 본래 용어는 바로가기 메뉴예요. 바로가기 메뉴. 예. 유식한 말로 하나 적어 드릴게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컨텍스트 메뉴. 바로가기 메뉴는 윈도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 7 쓰잖아요. 윈도우 10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 그러지. 예전에 팝업 메뉴라고도 불렀고 했는데, 바로가기 메뉴는 윈도우가 말하는 말이고, 이 컴퓨터 학술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맥킨토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 대형 컴퓨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우스도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데 바로가기 메뉴 말고요. 또 하나 빠졌다. 드래그 앤 드롭. 이거 줄여서 드래그 합니다 그러죠. 그렇죠. 이건 왼쪽 버튼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 누른 상태로. 근데 오른쪽 버튼 드래그도 있어요.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이런 메모장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윈도우는 되거든.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막 뭐가 나타나, 이렇게. 왼쪽으로 누르는 거하고 오른쪽 눌러서 움직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거는 엑셀에서는 안 물어보지만 필기시험에서 나오지, 당연히. 컴퓨터 일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클릭, 더블 클릭, 휠 구르기, 누르기, 바로가기 메뉴 호출하는 거,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 그리고 간혹 양쪽 버튼을 같이 누르는 것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을 같이 누르는 것도 있는데, 게임 같은 데서는 같이 누르고 하거든요. 지그재그 누르는 게 아니라 같이 꽁꽁꽁꽁 누르는 거. 우리 윈도우에 있는 게임 중에서도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아니고 특별한 기능들이라서 여기서는 뺐고요.
이 기능들은 여러분 다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뭐 누르세요 그러면 척척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동작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106개 키로 돼 있는데 106개 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우리가 외우냐고. 106개 키를. ESC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Escape의 줄임말이에요. Escape의 줄임말. Escape의 줄임말인데 취소할 때 쓰는 거야. 취소. 어떤 걸 동작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에이 안 할래 그러면 그거 누르면 돼. 주로. 그 다음에 이제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이게 윈도우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엑셀에서도 역할이 달라요. 보편적으로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 F2번 누르면 내용을 고치는 거로 나와. 글자를 고칠 때 쓰는 거로 나와. F3번 누르면 뭐를 찾는 거, find, 검색하는 기능이고. F4번 키, F5번 키, F6번 키, F7번 키, F8번 키 다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F1번은 너무 쉬워. 도움말. 헬프. 그래서 어느 키보드는 아예 F1번 안에 옆에다 헬프라고 찍혀있는 키보드도 있더라고. F2번하고 F3번 잘 나와요. 윈도우 상에서도 잘 나오고 엑셀 시험에서도 나오고. F4번 키 누르는 것도 나오고. F4번 키.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상에 있는 1, 2, 3, 4 뭐 영문자, 우리말 다 아시잖아. 그렇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자, 키보드를 쳐다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컨트롤 그러면 대략 어디 있다고 손이 딱 가야 돼. 컨트롤 어디 있지? 한참을 쳐다보고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로 몇 번씩 훑고 나서 누르시면 안 돼. 이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왼쪽에 어딘가에 끝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손이 주섬주섬 굴러 간단 말이야. 대략 여기가 있구나. 그리고 방향키는 대략 손가락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탁 보면 어딘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오른쪽 탁 누르면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 자, 써볼까요? 컨트롤하고 오른쪽 방향키 눌렀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갔다? 해당 가장 오른쪽 셀로 이동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딘데? XFD인가? 그렇죠. XFD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6,384번째 칸이에요.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되지 뭐. 1048576 같네. 그렇지? 1048576.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까 이렇게 눌렀단 말이야. 방향키.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누를 건데요. 아래 방향키를 딱 눌렀더니 어디로 갔다? 가장 아래쪽, 가장 아래 셀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다? 1048576. 와, 이게 줄이죠. 이거 줄이죠. (1048 576이면) 100만 줄이 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에다가 100만 명을 쓸 수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100만 명을.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해? 100만 명 넘잖아. 서초구는 50만 명이에요.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해? 알아서 하겠지. 서울시에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조직에 100만 명 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친구들 이름이 100만 명 돼? 엑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이고 100만 줄을 여러분이 가계부를 작성하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 하루에도 뭐 10개씩 쓸 수 있겠으니까 몇십 년 쓸 수 있겠죠. 1년에 3만 개씩 쓰면은 1년에 3만 개를 쓰면은 30년을 쓰면 한 90만 개 되겠네. 그렇죠? 그럼 1년에 3만 개씩 작성한다 그러면 30년을 쓰겠네. 30년 넘게. 그러면 항목이 몇 가지 항목이라고 할까? 16384. 16,000가지 칸을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여기다가 이름 이름 말고 학번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시험 본 학생이 수능이 몇만 명? 60만 명. 그럼 100만 줄 넘게 쓰니까 가능하고 수능에 시험 보는 과목이 뭐 16,000가지 나와요? 아니잖아. 그럼 엑셀 이 종이 한 장이면 되잖아. 이 종이가 몇 장인데 지금? 3장. 이 종이 시트라고 하죠. 시트가 기본이 몇 장? 3장. 최대 몇 장? 255장. 시트가 255장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끝에 보면 시트 3 옆에 보면 빨간색 아이콘 있잖아요. 약간 그거 눌러보세요. 막 생기잖아. 종이가 막 생기잖아. 근데 쓰지도 않을 종이 갖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장만 나오는 거야. 엑셀 2013은요 한 장만 나와요. 기본이. 필요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 쓰면 되고 우리도 한 장밖에 잘 안 쓰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치워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쓰지도 않는데 255장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무겁죠. 파일 용량이 커진단 말이야. 파일 용량이 커지면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 느리지. 움직이는 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시트 2번 클릭하셔가지고요. 시트 2번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는데 아까 그랬죠. 데이터에는 뭐가 있었다? 우리말, 한글이 있고요. 영문이 있고 한자가 있고 기호가 있고 또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겠고 하나하나만 써보지 뭐. 아무데나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이름 써보세요.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지. 학교 이렇게 쓰시면 되지. 어려운 건 아니지. 그렇죠. 근데 글자를 고치고 싶대. 이런 거 있잖아.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학교가 아니라 교실로 바꿀 것 같아. 그러면 학자를 지우고 뒤에다 실자를 쓰는 게 빠를지, 자 보세요. 학자를 지우고 뒤에 실자를 쓰는 게 빠를지 그냥 교실 쓰는 게 빠를지. 그렇잖아. 근데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쓸 거래. 그러면 다시 홍길동 3 고쳐 쓰기는 귀찮잖아. 고쳐야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제가 여기도 홍길동 3이라고 쓴 게 아니잖아. 뭘 고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 F2번 키 누른다고. 글자를 써놓고 F2번 키 누르면 글자를 이제 고치러 들어가서 자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요거 때문에 사람이 병 들어가. 노인복지관에 강의를 딱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마우스를 딱 쥐고 있어요. 그거 왜 자꾸 계속 했더니 이거로 하는 건 안 돼. 이 정도는 자기도 알고 왔대.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서운해 하셔요.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키보드로 하세요. 키보드로. 키보드가 빨라 어쩔 때는. 자,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고쳐 쓰면 되지. 이렇게. 엔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가는, 홍길동, 홍자, 길자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 글로 들어갑니다. 그럼 스페이스바 하나 띄면 어떻게 돼? 성씨, 이름씨가 구분됐죠?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띄우면 되지. 얘를 뒤에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올 필요 없이 처음부터 사이에 더블 클릭하면 되지. 스페이스바 띄우면 어떻게 돼? 요것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 되죠, 그렇죠. 근데 가급적이면요, 엑셀 안에는요,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더블 클릭했잖아요. 제가 더블 클릭해서 띄웠고 더블 클릭해서 지웠잖아요. 어떤 거로 지워요? 자, 글자를 지울 때, 글자를 지울 때 어떤 거를 쓴다? 딜리트 키. 딜리트 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또는 뭐가 있다? 요렇게 생긴 건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키가 하나 있죠? 우리 키보드 위에 보면 백스페이스라고 써있는 애. 백스페이스라고 써있는 애. 요 둘 중에 하나로 지워요. 그런데 요 백스페이스는 글자를 지울 때만 쓰는 거예요. 글자만 지울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딜리트는 글자를 지울 때도 쓰지만 이런 폴더나 파일 자체를 지울 때도 써요. 아시겠어요? F2번 키는 이름 고치기가 되죠. 그렇죠? 이름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바로가기 메뉴상에서도 이름 바꾸기가 돼요. 윈도우상에서나 엑셀에서는 어떻게 돼? 이름 바꾸기가 돼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내가 고치든지 하는 거야. 엑셀에서는 이름 바꾸기 명령을 안 알려줍니다. 내가 알아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글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셀을 더블 클릭하고 나서 고칩니다. 이런 말도 맞고, F2번 키 눌러서 글자를 고칩니다. 이것도 맞고요. 또 하나.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 이 부분. 여기 FX라고 써있는 글자 있죠? 이 줄. 이렇게 긴 줄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거기를 클릭하고 고쳐도 돼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는 거. 이따 책에 또 설명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딜리트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커서 껌벅껌벅 커서 오른쪽에 지워지는 거고, 백스페이스는 껌벅껌벅거리는 커서 왼쪽에 지우는 거죠. 자, 보세요. 1, 2, 3. 글자를 써놨는데, 이게 써놨는데, 제가 여기 사이를 지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방향이 왼쪽이니까 앞으로 가면서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딜리트는 반대죠. 백스페이스랑 딜리트랑 같은 역할하면 뭐하러 두 개를 만들어 놨어. 얘는 반대니까 오른쪽에 지워지는 거, 오른쪽에. 이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커서라 그래요. 커서 오른쪽에 지워지는 게 딜리트. 백스페이스는 커서 왼쪽에 지워지는 거. 이거는 손가락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지울 때 커서가 어디에 따라서 손가락이 가야지. 아, 지금 오른쪽 거 지워야 되니까 딜리트. 왼쪽 건가? 왼쪽 거 지워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건 못 외운 거야. 그냥 커서가 가서, 키보드가 가서, 오른쪽 거 지워야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만큼 공문란이 생겼잖아. 공란이 생겼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왼쪽도 지워야 되고 오른쪽도 지워야 되잖아요. 자, 백스페이스로 왼쪽 지우고 딜리트로 오른쪽 지우고. 이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뭐가 착착착 진행이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우리말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영어는 한이렇게 눌러서 A, B, C, D 쓰시면 되지. 이제 Shift 키 누르고 글자를 쓰면 대문자가 되는 거죠. 대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캐피탈 키라고 있죠. 왼쪽에 캡슐 키. 걔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불이 들어오죠. 램프에. 오른쪽에 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대문자가 나오죠.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글자를 쓰면 소문자가 되죠. 대문자일 때는 Shift가 소문자, 소문자일 때는 Shift가 대문자. 우리말일 때는 무조건 Shift 누르면 그 위에는 쌍비읍, 쌍시옷 뭐 이런 것들, 복, 자음, 오른쪽 복, 모음. 키보드 왼쪽, 키보드를 중간으로 봤을 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에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오른쪽에는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키보드 자판 배열을 2벌씩, 2벌씩이라고 부르는 거죠. 2벌씩. 근데 얘가 느려요. 그래서 3벌씩을 쓰는 게 빠르다 그러지. 3벌씩. 공병호 박사님이 만드신 안과의사, 공병호 박사님이 만드신 3벌씩. 3벌씩은 초성에 들어간 기역, 종성에 들어간 기역이 따로 있어요. 받침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3가지를 따로 외우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게 많아요. 기역이 2번 나올 테고 니은도 2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우는 건 많은데 연습이 되면은 한 30% 이상 빨라진다 그래요. 저도 3번씩은 안 써봤습니다. 예전에 뭐 연습한다고 몇 번 끄적끄적거렸는데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 그냥 2번씩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자는 좀 특이해요. 잘 보셔야 돼요. 교실할 때 교자를 쓰고 교자가 좀 껌뻑거리죠. 저렇게 시커멓게.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엑셀 한자가 아니라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가 나와요. 윈도우 한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자를 썼는데 실자 뒤에 가서 뒤에 커서가 아예 뒤로 가버렸잖아요. 이렇게요. 아까처럼 껌뻑거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무슨 뭐다 이게? 윈도우 한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커서 마우스로 뒤로 클릭하거나 그러면 커서가 뒤로 가잖아요.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블록을 잡고 왜냐면 얘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자를 누르면 좀 특이하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엑셀 한자예요. 엑셀 한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전을 보면 이렇게 크게 보이죠. 뭐 열매 실자다. 그 다음에 뭐 집실이다 이렇게 떠져.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글자가 다 써진 상태에서 글자를 쓴 상태에서 블럭 잡은 거하고 아까 껌뻑거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개념이. 예. 이렇게 블럭을 잡거나 뒤에 글자에 가서 한자 키를 누르면 단어가 나오죠. 근데 윈도우 한자에서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낱글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교실이란 뜻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기호 입력하는 거는요 삽입이라는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삽입 파일이라는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홈서부터 복이라는 메뉴는요 누르시면 뭐가 밑에 쭉 펼쳐지죠.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메뉴. 시험에는 리본 메뉴나 이런 거는 나오진 않는데 2007부터 이 메뉴 구조로 바뀌었어요. 엑셀이 2007부터 이 메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이 이걸 따라가요. 추세가. 그래서 한글 2007은 엑셀 2007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못 따라갔는데 한글 2010은 엑셀 2010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기존의 메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도
제공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메뉴를 누르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펼쳐지는데, 과거의 메뉴가 요거거든요. 화살표가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옆에 화살표. 이걸 누르면 예전 메뉴처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 메뉴, 신 메뉴를 통합해서 만들어 놨고요. 엑셀은 이제 신 메뉴 구조로 바뀐 거죠. 그 중에 이제 삽입이란 메뉴에 가시면은 뭐 피벗 테이블 삽입, 표 삽입, 그림 삽입, 도형 삽입, 여러 가지 삽입이 있어요. 그 중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기호라고 있을 겁니다. 기호 눌러보세요. 어떤 기호를 찾으실 겁니까? 하고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지 뭐. 기타 기호도 있고 도형 기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가락 표시도 있고 뭐 하트 클로바도 있고 전화기 모양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지. 오른쪽에 기타 기호가 있고 거기 도형도 있어요. 도형. 여기는 도형이고 여기는 기타 기호야. 동네가 좀 다르지. 그치? 요 위에는 또 뭐야 이거는? 요런 거는 상자 그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괴선 그리기. 여기는 또 괄호 영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요. 미음자. 우리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미음이란 전체가 껌뻑거릴 때, 시커멓게 껌뻑거릴 때 그때만 작동되는 거예요. 한자키. 그리고 탭키.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죠. 탭키. 그럼 쫙 펼쳐지죠. 탭키를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탭키를 누르면 다시 펼쳐지고 그 중에 어떤 모양, 뭐 당구장 표시 모양 그럼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기호를 입력할 때는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입력하고 두 번째 한자 키를 누른다. 세 번째 탭키. 탭키를 누르면 탭키를 눌러서 펼쳐 보인다. 그리고 골라서 쓰시면 되죠. 그 중에 미음자를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 미음자. 여기도 돼요. 여기도. 인터넷도 되고 다 돼요. 대신에 엑셀은 내가 입력한 글자 그 밑에 쭉 펼쳐지는데 메모장 같으면 오른쪽 밑으로 펼쳐져. 오른쪽 밑으로. 엑셀은 어떻게 했다? 그 글자 예를 들어서 이응 그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그 밑으로 쫙 펼쳐져. 이렇게 괄호 글자, 동글뱅이 글자. 리을 한자키 누르면 이런 단위, 요런 단위 같은 거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이런 괴선 문자. 잘 안 쓰시지만, 또 뭐, 니은, 괄호, 낫표, 겸낫표, 뭐 이런 거 있어요. 히읗, 이게 뭐야? 그리스, 헬라어야, 뭐야? 그 다음에 쌍시옷. 이거 러시아 글자인가? 모르면 통과. 시옷. 이런 거. 원기호. 괄호기호 이런 거. 그렇죠? 디귿. 이런 거. 인피니트 있다. 그렇죠? 이런 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죠? 암수구별하는 기호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호들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왜냐면 시험에 내는 거야. 시험에 내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쓰죠. 여기 빠졌다. 숫자가 없으면 엑셀이 의미가 없지.
숫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1, 2, 3, 4, 5, 6, 7, 8, 9, 0. 썼더니 어떻게 돼요? 넓어져. 글자를 제가 썼잖아요. 근데 넓어졌어, 너비가. 아까는 요만했는데, 요만큼 했는데, 제가 숫자를 이렇게 쭉 썼잖아요. 이렇게 10개를 썼잖아. 더 써볼까? 에이, 그때 망쳤다. 다시. 10자만 써볼까, 10자만? 10자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10자리가 들어가. 그럼 옆에다가 욕심내볼까요? 20자리 썼어. 빨리 쓰죠? 키보드 훑었어요. 피아노 훑듯이 쭉 훑었어. 20자리.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좀 넓어졌는데, 어색하게 나왔죠. 그렇죠? 이걸 지수 형태라 그래. 지수 형태. 10의 몇 승 이런 표시지. 자, 더블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고 F2 버튼으로 고칠 수 있는데, 어머? 아까 여기 이거였었는데? 이거였잖아. 이거. 가서 다시 봤더니, 어머? 엑셀은 15자리까지가 정확히 나와요. 15자리가 넘어가면 저렇게 값을 치워먹어. 오차가 생겨요. 여러분 15자리가 얼마예요? 15자리가 얼마냐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보세요. 얼마인가. 999조? 9,999억? 9,999만, 9,999야. 그죠? 15자리면 되지 않아?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가족이 100년 동안, 우리 집은 20명이야. 그럼 20명이 100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 15자리 넘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엑셀 갖고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은 100년 동안, 그러면 15자리 넘을 거 아니야, 삼성은. 그럼 삼성은 알아서 딴 거 쓰겠지, 뭐. 남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는 보편적으로 15자리면 충분히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999조, 9,999억, 9,999만, 9,999까지가 섬세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그랬죠? 섬세하게 나타나잖아. 아까 봤잖아. 15자리 나왔잖아. 대신에 16자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16자리가 들어가면. 아까 여기 썼잖아.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차 생겼잖아. 여기가. 여기 오차 생겼잖아. 대신에 그러지 않고 1000경 그러면 어떻게 1000경. 그럼 1 곱하기 10에 몇 승 이러면 되잖아. 경이 얼마죠? 어떻게 제가 경을 얘기했는데 조 위에가 경인가? 그건 엑셀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숫자를 쓰다 보니까 자동으로 넓혀졌다 그랬잖아요. 넓혀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한번 좁혀볼까? 좁히는 거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 글자가 적혀있는 오른쪽 부분이 경계선이에요. 왼쪽은 남의 거야. 그러니까 B와 C 경계선이죠. 이 B와 C 경계선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넓어지는 거고, B와 C의 경계선을 왼쪽으로 가져가면 줄어드는데, 줄어들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샵 하고 떨 때가 있어, 샵. 웬만하면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샵이 나타나면 뭐다? 오류가 난 거예요. 샵이라고 시작하면 무조건 100% 오류입니다. 이건 무슨 오류냐면, 자릿수가 부족해요 라는 뜻 오류예요. 샵 하고 4개가 모였잖아요. 4자리 갖고는 부족해요 라는 뜻이에요. 글자는 자릿수가 부족해도 나타나는데, 그 숫자는 자릿수가 부족하면 안 나타나요. 대신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좁혀져요. 이렇게 넓게 돼 있는 애들도 있잖아.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좁혀져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경계선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래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너비를 경계선을 건들면 채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것만 쓰면 돼요. 그러나 업무상에서는 이 넓으면 안 되잖아.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좁혀야지. 또 너무 좁히면 어떻게 돼? 안 좋으니까 또 펼쳐야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연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인데, 날짜는 년, 월, 일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9 빼기 3 빼기 18. 오늘 날짜가 좀 안 좋은 날짜네. 발음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2019 빼기 3 빼기 18을 썼어요. 엔터를 치면 19 빼기 3 빼기 18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날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날짜로 인식을 해요. 근데 3 빼기 18 날짜, 년월일 중에서 년자를 빼고 월일만 집어넣으면 월일만 나와요. 그러면 날짜는 아까 그랬잖아요. 년, 월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얘는 그러면 몇 년도야? 지금 연도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2050년 3월 18일 쓰고 나서 2050년을 숨길 수도 있잖아.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 얘도 연도가 나오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해요. 숨길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시간은 시, 분, 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초를 생략하면 00초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오후 9시인데 정각 21시 00분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가서 보면 초가 생략된 게 나타나요. 24시각제로 써도 되고 아까 이렇게 오전 오후로 표시되게끔도 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입력은 해놓고 나서 펼쳐놓고 보이게 하는 게 서식 구조니까 서식. 예, 얘를 해놓고 나서 홈 메뉴에 가시면 이쪽에 얘를 시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말로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얘도 아까 요거 요 숫자를 숫자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숫자로 보여주고 얘를 뭐 지수 형태로 보여주시면 지수 형태로 보여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날짜도 날짜 형태로 보여주세요 라면 날짜 형태가 보이고 얘를 요일까지 보여주세요 하면 알아서 요일까지 나오고 오늘 월요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19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 100년 전에 유관순 누나가 그렇죠? 예. 토요일날 했어. 몇 시에 만세운동 했죠? 학교 안 갔나? 토요일날 학교 갔었잖아. 그때는. 지금은 주 5일째는 안 갔지만 그렇지. 토요일날이었어요. 100년 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이렇게 연월일도 다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여기서 설명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 그 샘플 데이터 가져올게요. 샘플 데이터. 저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제가 샘플 데이터를 받아놨는데 실습 파일을 받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습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한다? 우리 책 뒤에 보시면 CD가 있잖아요. CD. 이거를 가지고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거 뜯으려면 지금 힘들어요. 뜯지 말고 공부방 홈페이지 공부방에 가셔서 2019년도 1사분기 서초 커마 2급 실기 양상 그리고 여기 보면 2019 커마 2급 실습 파일 40.86MB 라고 써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 클릭하셔가지고 실행, 저장, 취소 나오면 실행해버리세요.
실행, 저장 취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지 마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뭐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행하라고 하면 뭐가 쫙 작업이 끝나고 넘어가 버려요. 딱.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야.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실행을 하면은요,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길버 커마 리급이라고 딱 생겨요, 이렇게. 여기 생긴다고, 여기. 여기 생기면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껐다 키면 지워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D 드라이브에다가 붙여넣기 하셔야 돼.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야 돼. 아시겠지? 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이 댁에 가서 설치해 놓으셔야 돼. 댁도 하셔야 돼요. 댁에서는 한 번만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강의실은 껐다 키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매번 와서 얘를 실행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컴퓨터창에 가면 C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써 있잖아요. C, D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C 드라이브로 가보시면 여기에 길벗 커마 리급이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날짜로. 근데 저는 이미 작년도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설치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게 이런 거예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때는 클릭하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컨트롤 C. 카피.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다시 내 컴퓨터에 와서 D 드라이브에다 넣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여기에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게 붙이셔야 돼. 자, 우여곡절 끝에, 샘플 데이터, 우리 교재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뒤에 보시면 CD가 들어있잖아요, CD가. 그러면 CD가 없는, CD롬 드라이브 없는 컴퓨터도 있잖아. 노트북도 그렇고. 제 노트북도 CD롬 드라이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벗 출판사에 가서 자료실에 가면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대. 신화공이라고 써있죠. 맞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받으셔가지고 댁에 있는 거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채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의고사 1번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몇 점 맞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채점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몇 점 합격 불합격이 나온단 말이야. 그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건 여기서 공부하면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샘플 데이터만 필요하면 되니까는. 댁에서 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 제 연락처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들어가시면 공부방이 있잖아, 공부방. 여기에 제가 뭐를 어쩌고 저쩌고 써놨을 거란 말이야.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녹화하고 있잖아. 이거를 댁에 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되지.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11시 좀 넘어요. 양천구 신월동에 살거든요.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샤워 끝나면 11시 한 30분 될 거야. 그럼 그때 이제 작업을 해서 올릴 거란 말이야, 이거를. 올리면 아무래도 한밤중이 되겠죠. 여러분 출근하시려면 또 못 보시겠지. 그렇지. 내일 보셔야 되겠지, 뭐, 내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책에도 다 답이 있잖아. 원래는 이 책에 있는 건데, 이렇게 가서 받아놓으세요. 그럼 못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놓은 건데, 그게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편하신 대로. 2, 4분기 가갖고 이거 찾지 마시고, 이거. 여기 커마 리급 실기 이거 하지 말고. 여기는 없어. 2, 4분기는 없으니까 1, 4분기 걸 가셔야지. 1, 4분기 거 갖고 가서 공부하라는 소리잖아요. 1, 4분기에는 샘플 데이터를 설치해 놓으시라고. 공부하는 거는 이 밑에 다 있으니까. 그럼 밑에 거 갖고 공부해요, 집에 가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44번 위에 오늘 공부한 거 올라갈 거라고.
그렇죠? 2시간 전에 얘기한 거예요. 2시간 전에. 아, 오늘 우리가 학습한 거 3일 간다 그랬는데 2시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나요? 어? 그럼 45번으로 45번 올라갈 거예요. 45번을 공부하는 책. 45번, 46번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강좌라고 이렇게 써놓을 거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요거는 다른 강좌잖아요. 다른 강좌 이렇게.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복습하시면 된다고. 제가 떠든 얘기 그대로 나오니까 이 거친 목소리도 나올 테니까는. 예. 저는 제가 말씀한 거 그 전에 다 해놓은 교육 내용이 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공부를. 그걸 하셔도 되고, 네. 저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건 지난 강좌에 있고. 네. 아니 현재 강좌도 있어요. 여기 서초에 가면 있다고. 여기 있으니까는 2, 4분기 여기 가시면 제가 강의하는 거 다 있다고. 기본 설명, 지금 외부 데이터 하는 거 다 있으니까 복습하시면 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강의한 것도 올릴 테니까 또 보시라고. 오늘 한 것도 또 올리니까 보시라고. 예.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열기. 이거 다 지운 거예요? 파일에 가면, 이렇게 냅두세요. 그냥 파일에 가서 열기. 찾으셨어요? 아니, 여기 저는 디지털 서당이라서.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문서에 있는 파일을 열겠다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우리는 어디라고요?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가시면 여기에 길버 커마 리급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다시 클릭했더니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열기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책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쪽. 녹색 파란 게. 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마 2급 폴더에는 01 섹션에 있는 섹션 01 문제 파일을 열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C 드라이브가 아니라 D 드라이브잖아요. D 드라이브에 가면 01 섹션이 있잖아요. 그렇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섹션 01 문제, 정답 말고 문제 얘를 더블 클릭, 열기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열어오래. 열어놔도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꼭대기에 뭐가 바뀌었지. 섹션 01 문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어딜 보시냐면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녹색으로 뭐라고 써 있다?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할 거라고. 어떤 애는 기출 공유 시트에서 할 거고 어떤 애는 기출 공유 시트에서 연습할 거라고. 이걸 시트라 그래. 종이. 외부 데이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래. 텍스트 파일을 열어오래. 근데 그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길버 커마 2급 섹션 폴더에서 사원임금 계산표를 찾아오래. 거기 있대. 이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한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라는 메뉴 탭이 있을 거예요. 저 위에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 용어를 말할 때 홈 탭, 데이터 탭, 이게 탭이라고 불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구조를 탭 구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 연결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그룹 내에 보면 텍스트 항목이 있죠. 그렇죠. 이 텍스트 항목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딱 떠. 내가 가져왔던 게 01 섹션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알아서 떠. 그럼 무슨 파일을 가져오라고 써있어요, 책에? 그렇지, 여기 있네. 사원임금 계산표. 얘를 가져오기 누르면 돼.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해설 보지 마세요. 제가 해설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인간이 어디를 설명하나 하고 막 책을 찾아보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이거 보지 마시고 이 문제만 보셔야 돼. 문제만 보셔야 돼. 다시 볼게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가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텍스트는 일반 글자예요. 막 색깔이 있고 꾸며진 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만 작성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얘를 선택하면은 알아서 여기 열려. 그래서 사원임금 계산표를 열으라고 하니까 얘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버튼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열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야? 데이터에서.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책 보세요, 책. 28쪽에 녹색으로 된 문제 밑에 보면은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어디에다 가져오래요? B의 두 번째부터 F 10번째 영역에 붙여넣으라고 써 있잖아요. B의 두 번째, 그렇죠? 그리고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사원임금 계산표인데 이 데이터가 쉼표, 컴마로 구분되어 있대요. 컴마로 구분되어 있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원임금 계산표.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셔도 돼. 1, 2, 3, 4번 줄에 사원의 이름, 컴마, 부서명, 컴마, 판매금액,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기호라는 얘기지.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 뭐로 구분되어 있다고 써 있다고요? 탭이라고? 아니, 뭐라고? 쉼표. 쉼표로 체크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항목이 짜르륵 펼쳐져. 해보세요. 다음. 뭐는 빼고 뭐는 뭐 없애고 이런 건 없어요. 다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다음. 없네? 마침이네. 어디다 가져오래? 이 문제지 보시면 B의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적혀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 되지. B의 두 번째를. 여기를 클릭하면 돼. 그리고 확인. 이렇게 들어오면 끝나는 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너비를 조정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땡!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문제지 세 번째 녹색 화살표에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대로 돌아 이거지. 요대로. 해결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29쪽 설명을 한번 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래요. 어떤 애는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얘를 나누래.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이고 나서 얘를 다시 쪼개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가져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디에 가져올지는 미리 적혀 있었어. 여기다 가져오라고 했었거든. 미리 클릭해 놓고 오면 편한데 앞에다 놓고 하셔도 상관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 거예요. 데이터 탭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항목을 클릭하면 아까 사원임금 계산표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누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도 열린다 그랬어요. 여기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사원임금 컴마, 부서명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지. 당연히. 그게 컴마라는 거잖아. 구분기호가. 다음. 탭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탭 구조는 뭐냐면 키보드에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툭 떨어지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얘는 선택되어 있어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쉼표라고 하는 것만 선택해주면 돼. 얘를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어요.
쉼표를 선택을 해줘야지. 그러면 항목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알아서 항목이 탁탁탁탁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쉼표라고 하는 구분기호를 했다고 문제지에 써있으니까.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급수당은 가져오지 마라, 뭐 판매금액은 가져오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마침 누를 거야. 어디에다가? I의 두 번째다 클릭해 볼게. I의 두 번째. 연습이니까. 확인 누르면 거기 착 펼쳐지는 거죠. 원래는요,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애인데, 얘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서 집어넣게끔 하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할까? 부장님이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타자가 느리셔. 근데 때마침 오전에 출장을 가신대. 그러니까 부장님이 저 김대리를 부르더니, 김대리 미안하지만 나 이거 입력 좀 해줄래? 그런 거야. 근데 부장님이 컴퓨터를 잠궈놓고 가잖아. 그렇지, 잠궈놓고 할 거 아니야. 열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근데 김대리가 또 엑셀은 모른다네.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메모장에다 죽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쫙 쓰는 거야. 컴마로. 그래갖고 얘를 저장해서 메일로 보내든지 하겠죠. 그럼 부장님 제가요 메모장에다 입력해놨는데 컴마로 구분해놨어요. 그럼 부장님이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 자, 기출 02 한번 기출 01 한번 가볼게요. (31쪽) 31쪽에 기출 따라잡기에 문제 1번, 문제 2번이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파란색 띠를 둘러놨는데 섹션 01 문제 파일과 성적 분석 파일을 이용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성적 분석 txt 파일에 데이터를 A의 두 번째 여기다 붙여 넣을 거래. 붙여 넣고 나서 얘를 나누기 작업하래. 지랄 맞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붙여넣고 쪼개기. 아까는 처음부터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01 섹션 가보세요. 아까 컴퓨터 열어놓은 거 보세요. 열어놓은 거. 내 컴퓨터. 어떻게 한다? 시작 버튼 눌러도 내 컴퓨터가 있죠. 여기에. 컴퓨터 있잖아요. 그렇죠? 클릭하셔가지고 D 드라이브. 그리고 길버커마 리그 폴더. 그럼 01 섹션에 성적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까지 더블 클릭해 놓으세요.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앞에서부터 뒤에서 앞으로 해서 쭉 블럭 잡으세요. 드래그 하는 거죠. 이게 드래그 앤 드롭. 블럭 잡으셨어요? 네. 편집 버튼 누르셔갖고 복사하셔도 되고, 아까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엑셀에 있는 아까 그 B 두 번째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이걸 지워야 돼, 지금. 자, 이렇게 붙여넣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왜 가라고 써있냐 이 질문이 있는데 이게 글자로만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데이터 메뉴 탭에 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 찾으셨어요? 텍스트 나누기. 찾으셨어요? 텍스트 나누기. 네, 찾으셨어요? 클릭. 아까하고 똑같아요. 메뉴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랑 똑같아요. 여기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어요. 너비가 일정한 거예요. 문제를 봐야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구분기호지.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학번, 이름, 과제, 중간, 기말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럼 다음. 그러면 세미콜론을 체크해야지. 세미콜론 체크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 그리고 마침. 그럼 착 펼쳐지지. 펼쳐지지. 자, 지금은 A 두 번째에다 붙여야 되는데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를 실행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실행 취소하면
이렇게 실행 취소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 문제 있었잖아. 이걸 복사한 거를 다시 A 두 번째도 다시 붙여가지고 이대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와요. 아까 분리를 했었잖아. 분리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원래는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다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한번 분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분리가 돼 돌아온다고. 실수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지금이 10시 1분입니다. 원래는 옛날처럼 강의를 했었으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한참 더 나가야 돼. 한참 46페이지까지 나가야 돼. 근데 오히려 더디게 나갔어요. 그렇죠? 천천히 설명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부탁해 말씀드릴게요. 복습 자주 하셔야 되고요. 기초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기초를 별도로 또 학습을 하셔야 돼. 여기서 다 메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제가 동화는 드리는데 나는 계속 더디어. 그러면 더딘 사람 붙잡고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고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포기는 안 합니다. 끌고는 갈 거예요, 제가. 그러나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놓고 갈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이 책을 계속 보세요. 보시고 아까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게 더디신 분들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엑셀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 컴퓨터 기본 방법론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렵지. 쉽지는 않아요. 많이 하셔야 돼. 많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더 보면서 지나갈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있는 텍스트라는 항목을 클릭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문제를 열었던 그 폴더가 자동으로 열려요. 우리가 D 드라이브에서 열었잖아요. 원래 자격증 시험은 C 드라이브에서 열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외부 데이터 열기 누르면 바로 여기 떠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죠. 적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죠. 오, 잘못 다른 걸 가져왔네. 사원임금 계산표. 예, 그러면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문제지에 분명히 쉼표라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문제지가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내용을 보니까 항목 간에 컴마 쉼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기호가 분명하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탭 구분기호가 아니라 쉼표로 선택해 주시면 되죠. 탭이나 다른 게 선택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해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쉼표만큼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항목 간에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셔가지고 마침을 누르시면 어디에다 가져올 거냐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B의 두 번째에다 가져오세요 라고 했거든. B의 두 번째. 그게 녹색의 문제 첫 번째 줄에 다음에 텍스트 파일 열어서 B의 두 번째 콜론 F 10번째. 이건 뭐냐면 B의 두 번째부터 F 10번째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라고 했으니까 B의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짠 하니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출공일이 아니라 실수했어요 우리가.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다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눌러서 사원임금 계산표 눌러서 구분기호 맞고 다음 쉼표 클릭하고 다음
마침 눌러서 B의 두 번째 셀 확인. 그럼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숙달되시면 어때요? 1분도 안 걸리지 당연히. 이거는 뭐 뚝딱뚝딱 하면 되지. 기출공일 시트 한번 열어볼게요. 길벗 커마 리그 폴더에 01 섹션 폴더에 있는 01 섹션 01 문제 아까 열었죠.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적 분석 txt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라고 써 있는데 지금 우리는 기출 01 시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01 시트. 기출 01 시트에서. 아까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했고요. 자, 이번에는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작업을 하래.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대. 그런데 A의 두 번째 셀에 붙여 넣으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잘 체크해. 그래서 미리 마우스로 A의 두 번째를 클릭해 놓으면 편해. 여기다 할 거니까. 어제 이거 안 하고 했다가 월요일에 이거 안 했다가 제가 B의 두 번째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령이 그런 거지. 아하, 여기는 복사해서 붙이는구나.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구나.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셀이구나 하는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요런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는요, 여러분들 필기도구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필기도구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신분증, 수강표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손으로 짚어가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은 빨간 펜 같은 거 있으면 A의 두 번째 셀, 세미콜론 이거 딱딱 체크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눈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버튼 누르셔서 내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있죠. 그렇죠? 그리고 D 드라이브, 그리고 길벗 커마 2급 01 섹션 가시면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 이거지. 이렇게 열린다 이거야.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네.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하는 방법은 첫째, 블럭을 설정해야 되는데 블럭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컨트롤 키는 왼손 누르고 A라는 키는 오른손이 와서 마중 놓으시면 안 돼. 무조건 왼손으로 컨트롤 A를 누르셔야 돼. 그래야 오른손이 마우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왼손 컨트롤, 오른손 A.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예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 이렇게 하세요. 편집에 가도 있어. 모두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 이렇게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앞에서부터 뒤로 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블럭을 설정한 후에 컨트롤 C, 마찬가지죠. 왼손만 갖고 컨트롤 C 또는 복사. 그 다음에 복사했으면 얘는 내비두세요. 내려놔. 닫는다 안 닫는다 신경 안 써도 돼. 내려놓고 여기다가 엑셀 화면에다가 오른쪽 버튼으로 붙여넣기. 근데 붙여넣기 보니까 뭐 이상한 글자가 있어. 가라고 이렇게.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붙어. 붙고 나면 다른 거 흔들면 안 돼. 요대로 둬야 돼. 요대로. 그리고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그러면 똑같아. 여기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랑 똑같아.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이때 세미콜론이다. 다음 누르고 마침 누르면 짜자작 벌어지는 거지. 오케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뒤에 확장자라는 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확장자가 없이 글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 창에 가서 구성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그 밑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누르셔가지고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커말 자격증 필기 시험에도 나와요. 이 내용은. 폴더 옵션 설정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제어판에 가서 해도 되고 내 컴퓨터 창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 와서
보기 일반 탭 말고 보기 탭이 있어요. 보기 탭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 중간쯤에 뭐가 많잖아요. 목록이 중간쯤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거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는 항목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확장명을 숨기라고 된데 선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숨겨진 거지. 얘를 빼야 돼.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확장자가 안 보이는데 얘를 빼고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확장자가 보이나? 성공한 거야. 그러면 그때 확인 누르시면 되죠. 적용하고 확인하고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요걸 한번 해볼까? 아니야, 요걸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 창이 사라지거든. 그러면 다시 가서 그 창을 열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래저래 테스트해보고 아까 여기 들어가서 뭐를 테스트해봤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들어가서 얘를 적용 한번 해보니까 작동이 되고 요렇게 해서 빼보고 적용하니까 제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대로 된 거잖아. 확인 눌러도 되고 취소 눌러도 돼요. 확인을 누르면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다 치고 확인 누르면 되는데 옌지 젠지 헷갈릴 때는 적용을 해보고 이 화면은 남겨놔야 돼. 그리고 다음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선택해 놓고 적용 눌러보고 그래서 OK가 됐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그냥 닫으셔도 되고 취소나 닫기 누르셔도 되고 확인 누르셔도 되고 그런 것들. 이번에는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서 B의 두 번째에다 붙일 거래요. 그러니까 B의 두 번째를 미리 체크해 놓으면 편하지. 그렇죠?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경력란은 제외할 거래. 아까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얘는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가서 텍스트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똑같이 보이죠. 총무부 사원 현황. 이제는 총무부 사원 현황 .txt가 보이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죠. 아까 구분기호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공백으로 구분돼 있다 그랬잖아. 공백.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됐다고 체크를 해요. 위에 거를 선택해야지. 그리고 다음 누르셔서 여기 탭이다 세미콜론이다가 아니라 뭐다? 공백이다. 그러니까 공백을 딱 체크하는 순간 알아서 항목들이 짜라락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눌러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력란이라는 게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있거든. 기본급이 끝에 있고. 그렇죠? 경력이라는 항목이 끝에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체크하셔야 돼. 밑에 거. 그럼 얘는 안 들어온다고. 엑셀로.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B의 두 번째 아까 체크했으니까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되지. 오케이. 요렇게 가져오면 돼요.